이 세상에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또 일본 정치 중에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니까 문제지. 내리사선, 제도 역사는 처음이야. 내리사선하는 거는 한 번 되면 한 번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리사선을 했고, 그래서 산업경제통상위원장도 했고, 또 불자가 돼서 불교 정각회장도 했고, 지금 주영이가 지금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같은 불자가 돼서. 그리고 한일로원연맹 사회문화위원장, 한일로원연맹 간사장, 또 회장을 쭉 역임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과거사 역사학자니까 과거사 문제 전문가, 그리고 한일 문제 전문가로 국회에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둔 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 석좌 교수 일본학과가 있어서 나 또 불자고 하니까 동국대 인연이 있고 해서 불교하고 이제 국회하고 이 정치권하고의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국대 석좌 교수로 갔다가 갑자기 주리대에서 발령을 받았어. 마침 내가 2021년도 1월 8일 날 임명장 받았는데 그날인가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왔어. 이게 그냥 분위기가 그냥, 그래서 일본이 배보상해야 된다고 재판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그냥 머리가 아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한 일본 대사도 분위기가 썰렁할 겁니다. 난 일본 정치라고 많이 친하잖아요. 또 일본 학자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막 인연이 많지 옛날부터. 분위기가 썰렁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1월 22일 날인가 출국을 했지. 출국을 했는데 뭐 나리다 공항에 봤더니 뭐 기자들이 한국 기자, 일본 기자가 그냥 꽉 쌓여 있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답해주고 해서 썰렁하더라고 분위기가. 여야 관계없이 관제 뭐 대표들 다들 관제 주최 식사들 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돼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 논리적으로 이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 이건 책상에 앉으라. 우리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의견 경청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앉으라. 진작에 당신 요구하라. 우리가 들어보고 될 것 같으면 들어줄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수출 규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이 동시에 풀어버리자.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주장하고. 근데 지금 당신네들 하는 거는 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우리 보고 뭐 갖고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백기투항하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일본 정부는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들은 괜찮은데 일본의 당시 정권 담당자들은 그때만 해도 아베가 뒤에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정부는 인원 취재는 취재 보는 상황이지. 씨를 잘 뿌려놓았으니 지금부터는 열매를 거두라. 1년 반 동안 아주 진정성 가지고 일본 사람들 이해도 시키면서 씨를 뿌려놓았으니 열매를 거두면 될 것이다. 지금 잘 돌아가. 한국과 일본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정치판만 개판이야. 안보협력 잘 돼. 경제협력 잘 돼. 지금 수출 규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어.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품 있지. 그러니까 한국품이라 가지고 동경에 있는 신오쿠보라는 곳에 가보면 완전 코리안 타운이야. 그리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면 막 줄 서 있어. 주로 한국 구경하려고. 주로 20대 30대 세대 달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려. 쉽게 얘기하면은
80대 대신 정치인들만 하면은 아직도 한국은 동생이야. 70대 후반에서 80대만. 근데 돈이 커. 우리 한국은 우리 동생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러니까 그뭐 일본도 쪼잔하게 말고 통 크게 한국 잘 동생 잘 돌봐주라 이런 입장. 근데 이제 60대 요쪽은 말이야 되게 경계심을 껴. 우리 동생 같은 놈인데 맘먹는다 이거야. 되게 경계심을 껴. 맘먹는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는 한국에 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한국을 생각하고 객관화시켜서 보고 한국도 큰 나라 대국 막 이런 식의 인식을 해. 그 20대 30대는 한국 문화대국 막 이런 식의 인식을 해. 그 세대별로 전부 차이가 있어요. 그 지금 일본 정권 담당은 누구냐? 60대가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되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그게 지금 제일 머리 아픈 게 60대에서 70대 초반이 되게 그 생각이 좀 복잡해. 한민족 위협론, 처음에 북한 위협론이거든. 이제는 한민족 위협론 이런 게 있어. 그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정치 간의 밀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한일 협정 문서라. 그 때문에 지금도 막 이 첫 단추가 잘못돼서 지금도 이제 막 이 한일 간에 꼬이고 있어요. 한일 간에. 그렇지만 그 체제 속에서 좀 움직여 왔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한일협정 문구 중에 일제 식민지 지비가 불법적인 걸 명시하지 않았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 독립축하금, 뭐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명분하에 돈을 보내면서 이것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은 종결돼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그래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도 일본은 그로 다 끝났다. 그리고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하고 65년도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계엄령 선포해서 통과시켜 버렸거든. 그렇지만 그 체제는 한일협정. 그 위에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우린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었지. 한국으로서는 경제 협력 자금도 필요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3억 또 기술도 필요하잖아. 그때 일본은 경제로 막 발달돼 있었거든. 우리는 기술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협력 자금도 필요하고 일본의 기술도 필요했다고. 박진효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맺었지. 부랴부랴 얼렁뚱땅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돈 왔지. 근데 그때 3억 불 무상으로 돈 받아온 게 지금 3억은 큰 돈이야. 한 100억 이상 되는 100억 불 이상 되는 돈이야. 큰 돈이에요. 받아오면서 그 돈으로 일본은 일제시대 때 피해 입은 사람들 다 배보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그때 군인으로 끌려갔다가 군소로 끌려갔다가 죽은 사람이 많잖아. 20몇만 명이 있어. 또 강제 동원된 사람들도 많고 노무자로 끌려가서 월급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걸 청구권에서는 다 그걸로 끝났다. 끝났어. 근데 이제 옛날 신문이 있어. 이거 찾아서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줬어. 피해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돈 다 써버리니까 다른데. 그걸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포스코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이것저것 했지.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2015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야.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근데 첫째 하나는 중요한 게 1910년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다. 이걸 명시했어. 대법원 판결이 처음이야. 그는 국회 결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 모르고 교과서만 나왔지. 그걸 명시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배보상해야 된다. 그분들께. 이게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사적 청구권은 유효하다. 이게 국제법적인 보편적 이론이야. 예, 국가는, 정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을 방기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사적 청구권은 방기할 수 없다. 이게 국제법의 일반적인 그 해석이라고. 이게 또 이제 그걸 주장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야. 일본은 그걸 못 받아주겠다 이거야. 못 받아준다고 하면서 과거에도 못 받아준다고 돼서 이제 지금까지 시끌시끌하게 돼버렸어. 아베가 2011년부터 일본 수상을 계속했거든. 10년을 8, 9년을 아베 때 2012년도부터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2015년도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는 일원화해버렸어. 일원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다가 경제 문제까지 연결시켜버렸어. 그래서 수출 규제 문제를 해버린 거라. 그때 참 애먹고만 2019년 7월에도 일본 갔다 오고, 이건 우책이다. 바보짓이다. 경제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건 이것대로 자꾸 논쟁하자 말이야. 근데 왜 경제 문제까지?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똑같이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근데 그냥 8월 3일날인가 그냥 수출제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부터 막 국민들이 일어섰지. 일본 맥주 먹지 말자, 뭐 유니클로 물어나가라, 막 이렇게 나온 거야. 한국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반일 운동이 나온 거야.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운동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지.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지방에 가면 개판이 돼버린 거라. 아베 같은 강경파들은 뭐 끄떡없어. 나중에는 옛날엔 늘 1년에 한 번씩 늘 나는 아베하고 만났는데, 아베 전 수상하고 만났는데 2019년도부터 3년 전부터 만나주잖아. 우리 한일 의원연맹 가면 수상하고 만나 사진 찍고 하거든. 나타나지도 않아. 이런. 그래서 이제 아베, 그 다음에 스가는 아베 아베의 뭐 이 꼭두가시처럼 정치했지. 뭐 소신 없이 그냥 아베가 뒤에서 다 좌주죠.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풀지 않고. 지금 기시다도 되게 실용주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그 의원 내각제니까 아직도 소수파야. 그러나 이 기시다 총리는 그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 출신이고 평화주의자야. 그리고 실용주의 정치가야. 한국을 잘 알아. 그래서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아베는 이데올로기야. 이념가형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 그런 속에서 이담의 장례는 또 일본의 현재 하야시 외상도 되게 그 친한파야. 하야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질문은 우리한테 해야 될 게 일본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고. 외교에 있어서 100% 승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 10%씩 그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명분 살려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식민지가 아닌데 100% 항복은 안 되죠. 여기서 첫째 하나는 의지가 역지사지적
천의 이해 이게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근친 관계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문화적으로 그렇고 뭐 인종적으로 그렇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손 안 잡으면 원수가 되면 그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 손을 잡아야 돼. 그 잡아서 좋았을 때가 사이가 좋아. 과거에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좌지간에 양국이 더욱더 한 단계 업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문명 가깝잖아. 바다 하나 건너서 있고. 대만하고 일본은 되게 멀리 있어. 그리고 공동의 적을 갖고 있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념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념과 가치가. 만일에 이념과 가치 차원에서 서로 냉전 시대처럼 경쟁을 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손잡아야지. 틀린 이념, 틀린 가치하고 같이 놀 수 없잖아.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손잡아야 된다. 난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향수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일단은 일본이 말이야. 보통 국가화라는 얘기는 일본 측 명분이야. 그런 용어도 좀 곤란해.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용어야. 그러니까 영어가 일본 전 세계가 지금 군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군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통 나라들처럼 군대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라. 그 처음에 주창한 사람들은 오래됐어. 한 20, 30년 됐어. 그 용어 나올 때. 근데 이 일본의 침략국이었다고 그때에 전범국 아니요. 그거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주변에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발도 또한 있어. 또 패전국이고 미국에서도 좀 반대도 있었죠. 요즘은 미국도 좀 입장이 좀 달라. 이제 뭐 그래 공격 군대. 군대를 갖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 말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그건 한 발짝 더 나가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지금은 전수방위 체제라고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본토에서만 막을 수 있어. 이제는 적 기지를 먼저 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어디서 미사일경 거기를 직접 폭격도 할 수 있다고. 국민적 콘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나는 봐.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좀 달라. 적기지 공격하면 막연하잖아요. 예상되는 적기지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공격할 그 충분한 징후가 있을 때 하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복잡하게 걸려 있어. 그것도 한국 정치권도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정치권도 한일 관계 우호증진 관계 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관계 복원하는 게 한국 국민, 한국 국가를 위해서 일본 국민, 일본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전제하면 이제 많은 대화가 풀려. 다음에 뭐 친이냐 반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논쟁은 그 국내 정치의 문제야. 멀티트랙으로 가야 돼. 어떻게 일과 역사 문제, 영토 문제는 한국이 쥐가 두 번 엎어서 양보를 못해. 그런데 한꺼번에 책속에 다 풀라고? 일본도 풀 수 있겠어? 못 풀어. 지금 구조로서는. 일본이. 아니 지금까지 뭐 6, 70년 주장이었던 자기 주장을 털었어? 못 풀어. 일괄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위기관리. 요 문제는 요거로 멀티트랙인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대화하고 또 하나 역지사 입장에서 저희 좋은 타임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해결책 많이 있어. 그 배보상 문제는 찾아내고 그리고 수출기 다 풀자 말이야.
뭐 그런 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일괄타결? 아니, 이 세상에 일괄타결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또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는 구조가 있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식민지 지배를 백지화시킬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럼 한일 협정 때 그렇게 한 거 어찌할 거야? 그러면 일본이 어떤 위대한 정치가 나서 야 우리 식민지에 잘못했다.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야. 어? 우리도 그 뭐 저 우리 없는 걸로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독도 일본 정치인 중에서 독도 한국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 나타날 수 있겠어? 또 한국에서도 한국 정치인 중에서 독도 일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어? 이게 역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야. 단 하나 내가 여기 엎친 거는 한국과 일본 전 세계에서 이게 옆나라 바로 옆나라인데 이렇게 사이좋은 나라가 없어. 전 세계로 보라고.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늘 전쟁 수없이 한두 번이야.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2차든 1차든 전부 전쟁 아니야. 바로 옆 붙어 있는 나라들 아니야. 아프리카 가보라고. 전부 그래. 늘 전쟁 수요. 피터는 싸움들 해야지. 우리는 말이야 한 2000년 정도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바로 옆에서 옛날에는 아주 또 호수 같았어. 왔다 갔다 했어. 이 바다가 공존해 왔는데 사이 나빴던 적이 별로 없어. 임진왜란 정유재련까지 뭐 10년 그리고 1610년도부터 36년 그래서 전부 50년 정도야. 나머지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왔어. 양민족이. 세계에서 이런 역사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또 나쁜 것을 잘못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 살아왔던 그 역사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야. 네.